좋습니다. 소비자 행동론 13주차 13-3 세 번째 13주차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도 변화를 위한 메시지 원천의 조건에 대해서 수업을 시작할 건데요. 인간은 태도 변화를 줄 수 있는 영향을 주어 줌으로써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마케터들은 그 내용으로 광고를 하고 또 그래서 브랜드에 대한 태도를 다시 바꿔주는 이런 내용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태도 변화를 위한 광고 모델의 조건 중에서는 전달 주체가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신뢰감이 무엇보다도 먼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전달 주체에 대한 어떤 매력성이 있어야만 관심을 끌 수가 있기 때문에 전달 주체의 매력성 또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메시지 수신인과의 적합성인데요. 수신인과 전달 주체와의 관계가 그래도 어찌됐든 메시지 수신과의 수신과 적합성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을 우리는 꼭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도 변화를 위한 광고 모델의 조건은 세 가지로 우리는 정의를 해봤습니다. 전달 주체의 신뢰성, 전달 주체의 매력성, 메시지 수신인과의 적합성이 있어야만 브랜드에 대한 태도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된다는 것인데요. 자, 여기에서 지금 예시를 들어보는 광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키의 마이클 조던이 있고 지금 골프에서 한번 타이거 우즈의 광고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어서 여기서 멈췄습니다. 지금 전달 주체의 매력성이라고 하는데요. 골프의 황제였던 타이거 우즈가 아주 히트 장면만 이렇게 하이라이트 장면만 모아서 보여줌으로써 원래 스타였던 타이거 우즈의 모습, 명성, 카리스마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나이키 광고와 접목을 시킴으로써 나이키는 나이키 운동화, 나이키 스포츠화에서 골프화까지 그리고 농구화까지 그래서 또 골프 타이거 우즈를 골프 전문 신발 용품까지를 만들어내는 연결로 이어갑니다. 이만큼 전달 주체의 매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파급 효과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가장 그 시기에 카리스마가 뛰어난 모든 시민들의 매력을 이렇게 느끼는 모든 시민들의 매력을 느끼는 그 시기 그 시대의 스타들을 이렇게 매력성을 강조해서 이용을 합니다. 또한 메시지 수신과의 적합성인데요. 안성기 배우의 내용 이걸 한번 또 광고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커피는 감각의 끝에서 자란다. 끝없는 맥심의 열정, 가슴으로 느껴보세요. 맥심. 영화계의 대스타였던 안성기 배우와 맥심 커피와 연결을 한 거죠. 물론 요즘은 원두 커피가 더 유행을 합니다만은 이 시기에 안성기 배우는 굉장히 중역 배우로 안정감 있고 이미지가 좋고 또 격조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메시지 수신인과의 적합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 광고 모델을 안성기 배우로 쓰는 맥심 커피 광고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맥심 커피가 거의 브랜드 순위 상위를 달리고 있으면서 아라비카 커피 이 내용을 지금 홍보하는 것을 분위기 있고 격조 높게 이렇게 광고 모델로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브랜드에 대한 태도가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나이키도 마찬가지 타이거 우즈가 광고하면서 나이키의 골프에 관련된 의류 용품까지를 만들었는데 그전에는 그저 나이키는 스포츠 운동화에 불과했던 것을 농구화를 만들어서 마이클 조던을 통해서 농구화를 만들어서 나이키 농구화를 진행을 했는데 타이거 우즈를 통해서 나이키 골프를 확장시키는 브랜드를 확장시키는 그런 내용을 여기서 실제 사례로 한번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태도 변화를 위한 스폰서십이 있는데요. 스포츠 마케팅이라고 보통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업이 현금이나 물품 또는 노하우나 조직적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 이벤트나 또 운동선수, 팀, 연맹, 협회, 스포츠 행사를 지원해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여러 가지 목표를 달성할 목적으로 기획, 조직, 실행, 통제하는 모든 활동을 이야기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기업이 자기 브랜드를 노출시키기 위해서 운동선수라든가 어떤 팀, 연맹, 협회, 스포츠 행사를
지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스폰서 한다 그러죠. 그래서 스폰서십이라고 하는데 기업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매체를 통해서 스폰서십을 합니다. 그래서 표적을 자기 브랜드로 전환을 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광고를 함으로써 그 응답을 받고 긍정적 부정적 내용을 피드백해서 기업으로 다시 들어가서 이 내용들을 다시 메시지를 만들어서 스폰서십을 진행하는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인지도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어느 곳에 스폰서십을 했다 그랬을 때는 삼성이라는 브랜드에 인지도를 제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품의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겠죠. 그 시기에 가장 홍보하고자 하는 그런 제품의 홍보를 하기도 합니다. 또 소비자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삼성은 국내도 아니고 유럽 축구에 첼시를 후원을 했던 것은 삼성에 대한 그쪽에 인지도를 올리기 위한 그런 내용 아니면 삼성전자의 어느 제품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아니면 거기에 소비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후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스포츠 마케팅, 스포츠 스폰서십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소비자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그런 내용을 사례로 볼 수 있었습니다. 태도 변화를 위한 소비자 태도를 변화를 위한 광고 소구를 볼 수 있는데요. 소비자의 주의를 끌기 위해 또는 제품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느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접근법인데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의 필요와 욕구에 대해 말하고 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인가 또한 그들의 욕구를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이겠죠. 그리고 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인데요. 광고 소구 중에는 광고되는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 이런 것을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위협적인 내용을 느낄 수 있겠죠. 안전하지 못한 행동을 함으로써 야기내는 부정적인 결과 중 어느 하나를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포소구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좀 위협적인 내용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안전하지 못한 행동을 함으로써 야기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밝혀주는데 보통 이런 내용은 음주운전 같은 경우가 안전하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이런 사고가 발생이 됩니다 하면서 화면을 보내주며 캠페인을 하죠. 이것도 공포소구의 광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광고를 하고 있는 건데요. 광고되는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 이런 내용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포소구도 우회적으로 태도 변화를 주는데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건 또 유머 소구인데요. 표현에 우스꽝스럽거나 해학적인 요소를 삽입해서 독자의 유머 감각에 호소하는 접근 방법인데 광고주의 유머에 대한 시도가 있는 것과 그것을 유머러스하다고 인지한 광고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좀 즐겁고 재밌는 광고 이런 내용이죠. 자 여기에서 광고를 하나 보고 또 유머 소구 내용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역시 뚜껑 열까? 함께하면 더 맛있어. 왕뚜껑 It's delicious. 왕뚜껑 컵라면 광고인데 좀 우스꽝스러운 유머를 소구해서 했던 광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교 광고인데요. 보통 뭐 예를 들자면 다이어트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많죠. 다이어트 하기 전과 다이어트 후 뭐 이런 광고라든가 동일 제품이나 서비스 둘 또는 그 이상의 브랜드를 구체적으로 명명하거나 보여줌으로써 비교하는 것인데 한 가지 이상의 특징을 다른 경쟁 상표와 비교해서 제시하는 광고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비교 광고인데 동일 제품의 타 브랜드를 함부로 명명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명명하지 못하고 다른 A 브랜드, 다른 B 브랜드, 다른 C 브랜드 이런 식으로 명확한 브랜드 이름은 제시하지 않으면서 하는 비교 광고를 우리는 또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들을 준비했는데요. 이 내용들이 지금 링크가 안 되어서 그런 내용들의 광고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광고를 보면서도 이게 비교 소구인지 유머 소구인지 광고의 공포 소구인지 이런 내용들을 한 번씩 느끼면서 이제 전공을 했으니까 보는 습관을 기른다면 오늘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면서 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에서는 다속성 모델로 태도 변화를 주는 그런 것들인데요. 특정한 제품 속성에 부여하는 가치를 변화시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초콜릿, 카카오가 지금 단 것 때문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데 드림 카카오는 쓴맛을 강조해서 쓴맛이 건강에 좋음을 부각시켜서 히트를 쳤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쓴맛의 드림 카카오를 일부러 가지고 다니면서 먹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죠. 건강에 쓴맛이 좋다는 것을 부각을 해서 대히트를 쳤던 한 시기의 드림 카카오 광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성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에게는 안전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생각하는 광고를 그래서 성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에게 안전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생각하게 광고를 하는 이런 광고라든가 아니면 최근 스마트폰의 화면 크기라든가 속도 이런 것들이 특정 제품의 속성에 부여하는 가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속성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광고들을 본다면 뭐 공기방울 세탁기라든가 또 요즘 뭐 무세제 세탁기가 있죠. 아니면 뭐 음료에가 1,000원 뭐 음료나 드링크제 아니면 맥주 같은 경우에 천연 안반수를 사용했다든가 아니면 치약은 치약인데 이를 하얗게 만드는 미백 전문 치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새로운 속성을 중요성을 부각을 해서 광고를 하는 경우에 소비자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특정 제품에 대한 신념을 변화시키기도 한데요. 안전성이 낮다고 평가받고 있는 경우 양호한 충돌 테스트를 보여준다면 사람들은 그 차도 굉장히 안전성이 높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또 GM 같은 경우는 다양한 브랜드의 각 개별 브랜드 전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브랜드를 버리고 세브레를 도입하는 그런 광고 내용들을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광고 하나의 또 예를 한번 보면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내용의 링크가 연결이 안 되네요.
IRCC 광고 내용입니다. 요즘 뭐 스마트폰 광고 같은 경우 아주 다양한 광고들이 되고 있는데 한 시기에 화면 크기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됐는데 요즘은 아예 브랜드들이 화면 크기를 거의 대중소로 구분하는데 각각의 이름을 지어서 기본 사이즈, 중간 사이즈, 아주 큰 울트라 사이즈까지 이 내용을 이렇게 변화를 주면서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세제 세탁기가 있는가 하면 천연 안반수를 사용했다는 하이트 맥주 같은 경우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 미백 치약, 그냥 이를 닦는데도 이를 하얗게 만드는 미백 전문 치약 등 이런 것들 어떻게 하면 속성을 새로운 속성을 주거나 다양한 속성을 제공을 해서 소비자 태도를 변화를 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이 여기에서 다속성 모델과 태도 변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균형 이론과 태도 변화인데요. 펩시가 인피니트를 통해서 광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을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소비자들의 심리적 내부에 존재하는 인지적 요소 간의 부조화 상태가 변화의 압력으로 이렇게 작용한대요. 하나는 인피니티와 펩시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인피니티와 펩시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그 내용을 균형 이론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뭐 인피니티를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대한민국의 6인조 보이그룹으로 대단한 히트를 끌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한국 시장에 펩시콜라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진행을 했던 광고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저관여 학습에 의한 태도 변화를 이야기하고자 하는데요. 자정은 어떤 자극에 대한 단순한 반복 노출이 그 자극에 대한 태도를 향상시키는 충분 조건이다라는 것을 관찰함으로써 노출 효과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 노출이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친숙성이 원인일 수 있고, 다른 해석으로 저간의 학습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하는 내용인데요. 반복 노출, 단순한 반복 노출이 그 자극에 대한 태도를 향상시키는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노출 빈도에 따라서 나타난 대상이 좋아하는 정도를 봤더니 빈도수와 호감도를 보니까 거의 지금 0에서 1에 2에 그리고 5회까지 해서 급속도로 5회에서부터 25회까지는 급속도로 이렇게 상승하는 상승 궤도를 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5회 정도까지가 피크를 이루는 광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광고는 무한하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했더니, 광고가 계속해서 반복 노출에 효과가 있긴 합니다만은 무조건 장기 광고를 한다고 해서 계속해서 그 광고의 반복 노출 빈도에 따라서 좋아하는 태도 정도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광고주들은 어느 정도를 광고를 하고 멈추거나 아니면 변화를 준 광고를 다시 시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 노출 빈도에 따라 나타난 대상이 좋아하는 정도는 약 25회 정도가 굉장히 물론 시간과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호감도를 극대치로 올리는 것, 이것을 볼 수 있었다고 우리는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인간관계를 돌아보면 자주 연락하고 자주 만나는 사람을
결국 우리는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흔히 발견하는데요. 흔히 먼 친척보다 이웃이 낫다는 것이 바로 이런 원리가 적용된 것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주 인간관계도 연락하고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좋아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결국 비즈니스를 잘하려면 무엇보다도 고객과 자주 접촉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은 광고의 사례를 직접 보면서 수업을 했는데요. 비대면 강좌인데 여러분 수업 듣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오늘 13-3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